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그리고 DSBA 연구실 소속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시간에는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 Network 이라는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GCN을 살펴보기 이전에 백그라운드로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컨볼루션 on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Fast Approximate Convolution on Graph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자를 쳐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 논문 자체가 뭐 분량이 크지도 않지만 해당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유도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익스페리먼트 리서트, 피처백 컨클루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 Network 이라는 논문 제목을 이렇게 스플릿을 해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이 학습 기법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레이블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타겟 레이블이 없고 데이터의 특성으로만 훈련을 진행을 하는 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대표적인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되게 적고 그리고 언레이블드는 많을 때 좀 살짝 언레이블드를 훈련에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세미 슈퍼바이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GNN과 CNN이 합쳐서 GCN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먼저 GNN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래프꼴의 구조를 갖는 데이터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프를 인풋으로 넣고 해당 그래프의 노드나 엣지나 아니면 그래프 그 자체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나타내는 분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인해서 지오메트릭 딥러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들었을 때 오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 제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망이 있고 그리고 각자 목적에 따라서 이 RNN과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RNN,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CNN,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GNN이 따로 존재를 하고 GCN과 그리고 Recurrent GNN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GNN에서는 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뉴럴 네트워크를 GNN이라 칭해서,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위 목록이 있고 그리고 GNN이라는 그 특정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에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NN이라고 많이들 아는 이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통해 정보들을 어그리게이트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란색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필터가 있을 때 해당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 나가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CNN에서 이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실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두 함수의 합성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복잡한 식으로 나타나고 보통 이 별표를 컨볼루션이라는 신텍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f와 g 함수 가운데
하나의 함수를 반전 전이시킨 다음에 다른 하나의 함수와 곱한 결과를 적분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합성곱의 값은 이전 시간의 결과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 밑에다가 적어놓은 정의도 위의 정의를 좀 더 풀이한 건데, 이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소리 예시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종을 연속적으로 치는 경우에 T 시점의 소리는 이전 소리에 중첩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종을 한번 쳤을 때 한번 뚱 하고 쳤을 때 맨 처음에는 크게 그 소리의 값이 올라가다가 쭉 줄어들게 되죠. 근데 저희가 한 번은 세게 치고 맨 처음에는 세게 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약하게 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리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듣게 되는 소리의 양은 다음과 같이 하늘색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합성곱이 결국에 이 종소리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최종 아웃풋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두 개의 종소리가 합성되어서 곱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두 함수의 합성곱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미지에서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해당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그래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에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노드의 인접 노드와의 관계를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컨볼루션은 전체 데이터의 로컬 피처를 뽑아내는 데 유용하고, 그리고 필터들이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저희가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미지에서는 컨볼루션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이 컨볼루션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레귤러한 그리드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딱히 딴지를 걸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가 매번 모양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이런 필터가 적용이 된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의 그 1만 차이 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가 모양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컨볼루션이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컨볼루션 레귤러 그리드에서 정의가 되고, 필터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크기가 아니다 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우겨놓는다, 좀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대체를 해보자면은 컨볼루션 시어럼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컨볼루션 시어럼이란 한 도메인의 컨볼루션은 다른 도메인의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 도메인의 컨볼루션은 퓨리에 도메인의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라는 말과 대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컨볼루션의 라플라스 변화는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도메인의 컨볼루션을 저희가 각기의 이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인한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GCN 이전에도 많이 사용이 되어서 그래프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의 컨볼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센트럴 노드의 피처를 연산함에 있어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것은 같은데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는 관점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펙트럴 컨볼루션을 살펴보면은 그래프 컨볼루션을 그래프 시그널 프로세싱의 일환으로 보고, 그래프 시그널에 대한 노이즈 제거 과정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컨볼루션 시어럼에서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셜 컨볼루션은 말 그대로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센트럴 노드를 주위 네이버의 피처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해당 파트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GCN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페이셜 컨볼루션이 더 뭔가 간단하고 좋은데, 왜 간단하고 이해하기 편한데 왜 스펙트럴을 쓰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히 수학적인 기반이,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수학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서 많이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CN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주어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져 있는 정보는 레이블드, 언레이블드 노드가 공존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각 노드들의 피처 엣지 정보가 존재를 하는데요. 찾아야 하는 미지수는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코드에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GCN을 실질적으로 파이썬으로 적용한 케이스이고 저자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코드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아웃풋이 모델이거든요. 아웃풋이 모델인데 여기에 피처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사용을 할 때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사용을 한 다음에 그 트레인을 할 때는 이 인덱스 트레인을 통해서 아웃풋에 인덱스를 걸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트레인은 그 레이블드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테스트 데이터는 그 언레이블 데이터로서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프이기에 모델 구축을 위한 피처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는 모두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그래프 베이스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이블 정보가 이 L레그 정규화 텀에 의해서 스무싱 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어떤 로스를 다음과 같이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로스와 그리고 레귤라이즈 정규화 텀을 소개를 하는데, 이 정규화 텀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 가정으로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연결된 노드들은 같은 레이블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정규화 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규화 텀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델링 커패시티가 제한이 되는데, 이는 엣지가 시밀러리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GCN 그래프에 이 컨볼루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것을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사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 정규화 텀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최종 꼴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같은 꼴을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꼴로 이제 레이어를 쌓아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익숙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가중치들이 나타나 있죠. 이런 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프가 이 first order approximation of localized spectral filters on graph인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능하고, 그것이 본 논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해당 GCN이 이 빨간색으로 친 거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거의 2페이지로 끝을 보는데,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특히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컨볼루션을 또한 이 컨볼루셔널 시어럼에 인해서 컨볼루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메인의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치환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시그널과 필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시그널은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시그널과 필터가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퓨리에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 시그널과 필터를 곱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퓨리에 도메인에서는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일단 해당 파트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과 일단 퓨리에 트랜스폼 자체가 매우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퓨리에 변환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은 시그널을 프리퀀시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다음과 같이 파란색 선으로 그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그널이 존재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파수는 어느 정도 있고 해당 주파수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내서, 또 다른 예시로 빨간색 시그널의 예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저주파가 이 정도 있고 고주파가 이 정도 있습니다를 오른쪽에 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저주파를 이만큼 더하고 고주파를 이만큼 더하면은 빨간색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퓨리에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의 시그널을 분해를 해야겠죠. 이 분해는 어떻게 하냐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하나의 노란색 시그널이 있을 때 그 시그널을 퓨리에 베이시스에 프로젝트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PC에서 어떤 벡터를 기저 벡터에 사용을 하듯이 여기서도 시그널을 퓨리에 베이시스에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이 xn을 어떤 피처 벡터라고 봤을 때 이것을 퓨리에 베이시스에 사용을 해서 프리퀀시를 만들고 해당 프리퀀시에서 다시 원래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PCA에서도 어떤 벡터에 사용을 하면은 똑같이 다시 원래대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래프 퓨리에 변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를 살펴보면은 그래프 시그널을 프리퀀시별로 분해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그널을 이 그래프 노드의 피처라고 정의를 하고 프리퀀시를 이 피처들 간의 차이로 정의를 하고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살펴보면은 이 x 트랜스포즈 lx는 0.23 그리고 x 트랜스포즈 lx는 4.88, 이 수치들이 뭐냐면 그래프들의 값의 차이가 적다, 크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래프들 값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프리퀀시로 분해를 해서 보면은 저주파,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그 값들이 매우 많게 되고, 반면에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은 값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 노드 피처들 간의 값의 차이가 큰 그래프에서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주파에서는 값이 이전보다는 적어지고, 그리고 고주파에서는 값이 좀 비슷해지는,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프리퀀시가 이 피처들 간의 차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퓨리에가 그래프랑 무슨 관계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형태의 주파수가 시그널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 관계가 시그널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주파, 이 프리퀀시가 낮다는 뜻은 그 저주파의 프리퀀시가 낮다는 뜻은 그래프 노드의 피처들 간의 값이 적음으로 두 피처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계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런 원하는 관계만, 물론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관계만 필터링을 해서 다시 복원을 시킨다, 그러면은 컨볼루션이 완성이 되면서도 저희가 그 좀 더 분석이 용이한 관계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럴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저희가 스펙트럴, 즉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의 스펙트럼에서 원하는 프리퀀시를 필터링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라플라시안이라는 매트릭스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디그리 매트릭스란 그 하나의 노드가 얼마나 많은 노드들과 연결이 되었는지를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그 어떤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로우로 나타난 노드는 두 번째, 다섯 번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 빼기 A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디그리 매트릭스는 대각선만 존재를 하고 어드제이선시는 대각선만 없으니 D 빼기 A를 하게 되면은 모두 디그리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던 관계,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에서 포함하고 있던 관계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각행렬과 비대각행렬의 차이지만 두 행렬의 차가 값을 뺀다는 의미가 없고 두 행렬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와 같아지는데요. 그래서 노드의 밸류를 나타내는 벡터 F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와 곱한다는 뜻은 하나의 노드와 그 노드의 이웃 노드의 값의 차이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예시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x1, 2, 3라는 이 노드 밸류를 나타내는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와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1 빼기 X2 빼기 X3는 X1 빼기 X2, X1 빼기 X3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X1이라는 중심 노드와 그리고 X2, X3라는 이 이웃 노드 간의 값 차이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이제 알고, 그리고 뭔가 그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로 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사실 이 왜
라플라시안이 등장하는지는 이 퓨리에 트랜스폼 안에 이미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그 학문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전체를 다루진 않겠지만 이렇게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쓰이는 것과 대응 관계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바이며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가 이 퓨리에 베이시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x랑 이 g세타라는 필터를 컨볼루션 한다. 이 스타로서 컨볼루션을 한다는 뜻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다. 그리고 이 꼴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처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꼴을 전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 꼴을 생각을 해보면 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다이아곤 엔트리가 0보다 크며 n개만큼의 아이겐 벡터 페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는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이라는 것을 알아둬 주시길 바랍니다. 왜 라플라시안은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라플라시안을 피처 벡터에 곱하는 것이 퓨리에 트랜스폼의 역할을 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컨볼루션 진행하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꼴을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가 퓨리에 트랜스폼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있고 그것을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겐 밸류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하면은 해당 꼴이 라플라시안 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퀀시가 낮은 관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그널을 노드 피처로 두고 프리퀀시를 다음과 같이 센트럴 노드와 네이버 노드 간의 차이로 판별을 했을 때,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서 주파수별로 나타내고, 그리고 인버스 그래프 트랜스폼으로 복원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값이 작은 것들, 값이 큰 것들의 그 프리퀀시에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이 아래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적용 자체가 컨볼루션이고, 아까 전에는 이제 이게 되게 이 자를 써놓은 게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싶었는데 결국에 해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PCA랑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PCA는 저희가 분산이 최대화되는 베이시스를 찾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분산을 최대화하는 베이시스를 찾아서 최대한 많은 정보만을 보존하겠다는 것이고, 그래프 트랜스폼의 베이시스는 최대한 프리퀀시가 적은 관계만을 가져오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살짝 해보면은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의 문제점, 전체 아이겐 밸류를 다 사용함으로써 이 로컬라이즈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으로 인한 컴퓨테이션 비용이 매우 크게 되는데요. 따라서 로컬라이즈드 필터로 만들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아이겐 밸류로서 저희가 필터링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겐 밸류를 그 다항식으로 이제 근사를 시켜서 다음과 같은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타 0 프라임, 세타 1 프라임 이런 것들은 단순히 폴리노미얼의 개수일 뿐이고, 아이겐 밸류를 K승으로 나타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non parametric 필터로서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들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나타낸 반면에 이제 localized polynomial 필터를 사용을 해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K로서 나타나는 이 이웃의 개수를 이웃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를 뭐 예를 들어서 1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한 노드가 하나만 띄어져 있는 거리가 1인 그 노드들의 관계들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 꼴로 저희가 그 필터 또는 아이겐 밸류를 치환을 했고, 요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자체를 K 승수로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K 로컬라이즈드가 살짝 개념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를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1, 세타 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세타 제로고, 여기서도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는 세타 제로고, 그거를 L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X랑 곱한다. 그리고 세타 1은 그 원스텝 네이버스를 담은 L1을 곱해서 그리고 피처 벡터랑 곱한다. 그리고 K를 2로 두게 되면은 두 단계 띄어진 L 2승의 관계를 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꼴이 확실히 요것도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사식을 활용을 해서 조금 빠르게 계산을 진행을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때 체비셔프 폴리노미얼이라고 다항식 자체를 근사를 하는 다항식을 사용을 합니다. 체비셔프 다항식은 죄기의 꼴로 식을 구성을 하고 t0x는 1, t1x는 x라고 이니셜 밸류를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의 꼴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꼴로 나타냈던 거를 다음과 같이 체비셔프 폴리노미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변환이 되게 됩니다. GCN은 결국 체비셔프 폴리노미얼의 K를 1로 변환을 하여 해당 과정을 레이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는 1로 변환한다는 뜻은 그 센트럴 노드에서 관계가 1만큼 차이가 나는 네이버들의 관계를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비셔프 폴리노미얼을 아까 전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는데, 제가 장표에서 서술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람다를 맨 처음에 다음과 같은 틸다 람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틸다 람다로 변환을 함으로써 저희의 그 람다가 그 아이겐 밸류를 담고 있는 그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밸류의 최대값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거는 딱히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변환을 해주는 리스케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저희가 K는 1로 설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컨볼루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틸다 람다가 다음과 같은 꼴을 갖고 있으니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물론 틸다 람다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람다 자체는 맥스 최대값이 2이므로 2를 나눠주게 돼서 L 빼기 I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L은 저희가 논문에서 이 L이 노멀라이즈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맨 처음에 서술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D랑 A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디그레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꼴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세타를 하나로 규합을 한다. 규합을 해서 최종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최종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세타가 나타나 있고, 리노멀라이제이션 트릭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i를 날려준다. 그러면 z로서
아래와 같은 꼴이 나타나는데 뭔가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트릭을 쓴다라는 느낌,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그 결과로서 결과를 효율적으로 내기 위한 이 저자들의 방식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식이 도출이 됐었죠. 아까 전처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고, 이를 그 레이어블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W0는 인풋에서 히든 웨이트 매트릭스고 W1은 히든에서 아웃풋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퍼스트 레이어에서 계산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컨드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평소에 진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꼴과 투 레이어 컨볼루션의 뉴럴 네트워크 꼴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YLF 그리고 YL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YL 같은 경우에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로스를 저희가 정의를 한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아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L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더하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훈련에 관련돼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는 레이블드 이기샘플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W0와 W1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풀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해당 그래프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렐루를 거친 다음에 드롭아웃은 이제 선택 사항인데, 그 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프트맥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 대한 클래스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GCN의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GCN을 사용해서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이 다음의 논문의 실험 세팅을 그대로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고, 그리고 하나는 놀리지 그래프 데이터 셋이라서 다음과 같은 그 노드와 엣지와 클래스와 피처와 레이블 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결과로 이 GCN이 이전에 사용되었던 뭔가 컨볼루션 기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다. 컨볼루션 기법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여타 그래프든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기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체비셰프 필터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1차 근사만 사용을 했을 때, W0랑 1 중에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리노멀라이제이션 트랙을 더했을 때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럴 때 결과가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식의 꼴로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결과로 리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피처 워크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먼저 메모리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실험셋은 풀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이버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풀 배치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미니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니 배치를 할 때마다 해당 미니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의 네이버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래의 실험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렉티드 엣지와 엣지 피처스에 대해서는 현재 GCN은 언디렉티드 그래프에만 한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디렉티드를 언디렉티드로 수정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실험 세팅에서 살펴봤던 넬 데이터셋이
이 대표적으로 이제 디렉티드였는데 이것을 언디렉티드로 수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미팅 어썸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GCN 같은 현재 GCN은 셀프 커넥션과 네이버후드 엣지 간에 같은 중요도를 비중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한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결론을 퓨처 워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on graph structure data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했고 이에 의해서 컨볼루션 시어럼이 적용이 되었으며 스펙트럴과 스페이셜 컨볼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다음에 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로 적용이 된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체비셰프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시켰고 그것을 다시 레이어 와이즈 리니어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적용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CN이 도출이 되었고 아래와 같은 꼴로 저희가 GCN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